네, 오늘 하남 미사역에 나왔습니다. 남쪽으로는 대단지 아파트 세대를 마주보고 있는 근생 프라자 빌딩의 1층이 경매로 진행돼서 현재 나와봤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건물 면적이 10.4평이고 감정은 12억 1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8억 4,700에 진행 중인데요. 과연 이 물건은 적정 가치는 얼마나 될지 저와 함께 미사역을 다니면서 매핑의 지도를 하나씩 살펴보며 적정 임대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열 가게로 운영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와서 보니까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지금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안에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당 물건 112호고요 112호 과일가게 현재 운영 안 하고 있고, 바로 옆에 113호 부동산이었는데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호 옆에 111호도 현재 공실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보시죠. 지금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해서 이렇게 지금 남북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해당 물건에 있는 이 동서 방향으로는 사람들이 유동이 굉장히 적고요. 제가 오기 전에 해당 주민들이 어떤 동선으로 이동할지 한번 제가 예측을 해봤는데, 지금 해당 요쪽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이 미사역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동선으로 잡혔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고요. 제가 제일 좋다고 하는 라인은 지금 이쪽이거든요. 남북 방향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여기 남쪽을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세대가 쭉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는 아파트가 약 한 1,800세대가 남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미사역의 이제 세대 수는 한 22,360세대가 되는데, 남쪽도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해당 물건이 있는 라인 쪽은 주로 동쪽 세대 수입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4,046세대, 오피스텔 1,683세대, 상가주택 1,091세대, 총 한 6,820세대가 이쪽 라인으로 이동을 하는데, 근데 그 주동선이 이 남북 라인이고 이쪽으로는 거의 지나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임대료는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미사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좋다고 했던 그 라인 쪽인데요. 여기 남북 방향으로 보시면 이제 업종들도 이제 뭐 백다방, 신한은행 들어가 있고요. 요 라인은 지금 현재 이 건물도 그렇고 저 건물도 그렇고 여기 1층에 미사역 출구에서 진행되는 이 남북 방향의 메인 A 라인, 메인 1등 라인 주동선은 1층 기준으로 평당 한 30만원에서 31만원 그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나다니는 라인 쪽에 그 임대료를 사실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은 매핑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보내드려서 그걸 가지고 직접 위장 와보시면은 그 분위기라든지 적정 시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그냥 대략적인 라인 여기는 한 30만원 정도 된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이시나요? 이제 미사역 8번 출구 보이죠? 미사역 8번 출구에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쏟아져 나오고, 또 횡단보도 건너편은 이제 9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오피스텔이 있고 여기 지하철 여기 있다 보니까 해당 경매 물건은 반대편이거든요. 저쪽으로 동선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 세대수는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선이 이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냥 허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볼게요. 실질적으로 미사역에서 가장 좋은 라인이 이쪽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 이렇게 지금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미사역 9번 출구 바로 나와 있는 코너 이런 매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평당 임대료가 4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는 저와 함께 그냥 편안하게 미사역 상권을 랜선 투어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사역 같은 경우 5호선 미사역은 2020년 8월 달에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아직 4년이 안 된 시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철 개통 시점에 맞춰서 이런 근린 프라자 상가 빌딩들이 2019년, 2018년 또는 2020년에 개통 시점에 맞춰서 준공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분양가로 분양이 되면서, 사실 저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경매 물건도 사실 11억 4,800에 분양이 돼서 현재 소유자분께서 매입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분양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핑된 자료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이 라인에 지금 이 금액이라고? 약간 좀 의아할 정도로 높은 금액으로 맞춰진 임대 상가들이 사실 좀 제 눈에는 몇 개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거품이 덜 빠졌다. 초기에 거품이 많이 쌓였던 게 이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런 라인 되게 좋잖아요. 예. 이런 데가 요 지금 평택임대로가 마라탕 집인데 그냥 30만이 넘게 맞춰져 있거든요. 보시면 마라탕부터 파리바게트, 김밥집, 뺏가방, 포메인, 국민은행, 문구점, CU 편의점. 지금 현재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20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죠. 힐스테이트 미사역이라는 오피스텔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주상 복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 2, 3, 4층까지 3에서 4층까지는 상가로 되어 있고 위층은 오피스텔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가가 입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미사역 1번 출구에 바로 붙어 있는 입지이긴 한데 상가를 너무 많이 뽑았어요. 이게 지금 엄청 큰 건물인데 이 안쪽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먹통 상가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먹통 상가들이 아케이드 형식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가 보실게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미사역 공실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서 거기를 항상 찍어 가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는 공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급이 너무 많거든요. 1번 출구 바깥은 이렇게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고 상권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안쪽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대가 쫙 붙어져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안에 내부 상가를, 먹통 상가를 이제 아케이드 형식으로 딱 예쁘게는 꾸며놨어요. 근데 문제는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쪽은 다 이제 공실이고 곳곳에 그냥 부동산 위주로 조금 임차는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입지는 정말 좋고 수요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로 먹통 상가로 개발되는 쪽은 분양을 안 받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은 활성화가 좀 됐다. 그때 작년에 왔을 때 전체 중에 한 10% 정도 입점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30에서 한 35% 정도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먹통 상가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구분 상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사역 1번 출구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밀도가 굉장히 높죠. 상업적으로서 빽빽하게 이제 건물들이 들어섰고 그만큼 고밀도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쪽 그 상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 쪽은 아직도 공실이 조금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미사역 상권 자체가 확실히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활성화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 라인은 이제 메인 보행자 통로 라인이거든요. 지금 남북으로 쭉 이어진 보행자 통로 라인이고 여기가 먹자로 쭉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녁 시간이 이제 6시 반을 넘어가면서 점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골목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직접 와보니까 여기서 저도 뭐 식사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먹자촌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당 평당 임대료가 25만 원을 넘어서면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또 미사 같은 경우는 광역 상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여기 미사에 살고 있는 계신 분들만 이용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평당 25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몇 군데는 지금 3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데는 사실 점점 고개 30만 원에 점점 낮춰져서 25만 원 언더로 맞춰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는 공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저기 가시다 보면 한 군데 딱 공실인 데가 있어요. 그 상가는 왜 공실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는 분들 봐도 되게 젊은 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맞춰서 이제 업장도 이렇게 오락실도 지금 딱 들어와 있는데 바로 이 상가입니다. 이 상가를 보시면은 전부 공실이 없었는데 여기만 갑자기 공실 하나가 딱 생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임대료가 비싸서? 사실 저 여기 임대료는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상가 내부에 이렇게 기둥이 떡하니 제일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레이아웃 짜기도 어렵고 로스되는 면적도 굉장히 크죠. 내부 기둥 때문에 공실이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상가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임장을 나오셨을 때 꼭 내부 구조까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지금 미사역 남쪽에 전형적인 이제 먹자 유흥 상권의 모습입니다. 주로 이쪽은 유동인구가 되게 젊은 층이 많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다 여기 다 먹자예요. 이렇게 라인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이 사실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지금 6시 한 50분쯤인데 평일 저녁인데도 손님이 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은 되고요. 여기는 더 오페라 2 건물인데요, 1층에 이렇게 공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로변 쪽이 당연히 임차도 잘 맞춰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이면 쪽, 즉 먹자 라인 쪽이 먼저 임차가 다 맞춰졌고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비싸게 지금 임차가 나온 이유도 있고, 그리고 동선이 이쪽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대로변에 있지만 횡단보도는 저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아파트에서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구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동선이 다 사람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많다. 아까 이 상가라는 게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 가격은 얼마이다, 그러면 적정가보다 싼 상가다, 비싼 상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는 이 미사역 중심으로 서쪽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반대편인 동쪽 보행자 전용 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서쪽이랑 동일해요. 구조 자체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 양옆으로 1, 2층으로 상가가 쫙 들어선 모습인데요. 지금 저녁 7시 17분인데 굉장히 유동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쪽 같은 경우는 곳곳에 공실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는데, 그리고 임대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 동쪽하고 서쪽을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처음에 갔던 서쪽이 살짝 조금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우 세대 자체가 여기 동쪽보다는 서쪽이 좀 더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재 임대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제가 20년, 21년도쯤에 그때 왔었을 때 여기는 정말 죽음의 상권이었거든요. 정말 다 공실이었고 사람도 진짜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3년 만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동쪽 라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당 한 평당 한 24만원에서 25만원 뭐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확실히 그 서쪽이랑은 느낌이 조금 다른 게 먹자 유흥이, 그 다음에 또 담배 피는 그런 젊은 층들이 확 없어진 주로 이제 가족 단위 모습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아, 여기는 반대로 먹자가 이런 식으로 쭉 형성이 되어 있구나. 감개무량합니다. 3년 전에 다 공실이었는데 이렇게 더 바뀌네요, 확실히. 와, 지금 요 길이 남쪽에 지금 4천, 5천 세대 있는 아파트 세대를 미사역 상권을 이어주는 육교가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라인으로도 사람이 많이 지나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네, 현장을 와보니 여기가 실질적으로도 주동선 쪽에 잡히는 그 라인이 맞음을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많은 배우 세대의 수요들이 육교 통해서 일로에서 미사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매물건 쪽으로는 사람이 더 안 가게 되는 그런 동선이 되겠습니다. 딱 걷기 좋게 되어 있네요. 보통 육교가 이렇게 대로변 쪽으로 해서 끊어져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얘는 깊숙하게 안쪽으로 끝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쭉 넘어와서 이 안쪽 상권이 그냥 바로 침투를 해버리니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이 대로변 라인 쪽으로는 당연히 동선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야, 진짜 이건 정말 현장에 와서만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육교가 저렇게 디자인 됨으로써 보시다시피 이쪽은 같은 시간대인데 사람들이 진짜 별로 안 지나다녀요.
첫 시작을 여기 경매물건지 앞에서 했는데 매핑된 곳을 한번 다 상권을 둘러보고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은 있어요. 여기 적정 임대 시세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로 생각보다 임대 시세 자체가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매핑지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송부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직접 한번 임장을 다니시고 이건 얼마짜리다 결론까지 내면 딱 좋은 스터디이자 투자 물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딱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상가가 속한 이 건물은 1등 프라자 빌딩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구분 상가의 입지 자체가 주동선 라인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분양받았을 때는 평당 35만 원을 예상하고 받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낮은 적정 임대료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딱 속기 쉬운 상가 입지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배우 세대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메인 상권을 이용하는 주동선을 하나씩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기에는 아주 굉장히 적합한 물건이 될 것 같고요. 요즘 5월이라 임장 다니기 너무 좋거든요. 꼭 다니시면서 자신의 투자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대문이라고 막 붙여져 있죠. 더블 역세권이 되는 초역세권 상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지만 이 라인은 평당 임대료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 단점은 길과 접해 있는 길이는 채 4m가 되지 않습니다. 근생 프라자 빌딩이 있는 이쪽 상가들은 사람들이 좀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때는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적정 임대료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의 지하 주차장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인포메이션이 딱 있어요. 지금 해당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층에 있는데 1층도 그렇고 지금 지하에서부터 13층까지 꽉 들어찬 위례 신도시의 1등 입지의 프라자 상가 건물이 맞음을 이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공실은 하나도 없이 다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평일 화요일 날 오후 4시쯤에 지금 현장을 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궂은 날씨여서 현재 유동인구는 좀 적은 편이네요.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137호 라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북향에 위치해 있는 물건 되겠습니다. 임대문이라고 막 붙여져 있죠. 이 물건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 면적 13.08평이고요 감정가가 11억 2천에 감정이 된 물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세로로 긴 세장형 형태거든요. 결정적으로 길과 접해 있는 전면이 4m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3에서 3.5m 정도로 보이거든요. 통상적으로 4m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간판짜리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물건은 그렇지는 않네요.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위례 중앙타워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층에 지금 각 업종별로 각 호실별로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경매물건 137호 외에는 모두 다 업종이 들어차서 공실 없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1등 자리에 1등 건물 맞습니다. 지금 해당 라인 쪽으로도 지금 도로가 지하 차도로 연결이 돼서 지금 전부 다 큰 보행자 통로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유동인구가 지금 눈에 띄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 137호 같은 경우는 이게 평수는 18평 전용 면적으로 쳤을 때는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은데 길과 접한 면이 지금 4m가 채 안 되는 정말 극단적으로 긴 세장형 형태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레이아웃 그리기가 좀 마땅치 않아요. 반면에 여기는 이 앞이 이제 보행자 통로가 길게 되어 있어서 옆에 치킨집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온다면은 요즘같이 특히 날씨가 좋은 5월달 4, 5, 6, 7, 8, 9, 10월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보행자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내셔야 되는데 그 비용보다 이렇게 테이블을 활용했을 때 나오는 매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2017년 7월 31일 날에 소유권 이전이 돼서 매매가 됐는데 근저당이 그날 바로 은행에서 근저당이 잡혔고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에 등기된 권리 모두 소멸되어서 권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 물건 되겠고요. 임차인 또한 현재 없는 공실인 상황이고 사업자 등록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그런 일반 물건 되겠고,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가 트램 라인입니다. 트램 위례 트램선이라고 해서 지금 공사가 조금씩 진행 중인데요, 내년 가을쯤, 즉 25년 가을쯤에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정거장이 추후 만약 위례 신사선이 진짜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위례 신사선과 위례 트램선이 딱 여기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서 정거장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위례 트램선과 위례 신사선 더블 역세권이 되는 초역세권 상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지만 위례 신사선은 불확실성이 크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물건지가 있는 쪽과 그 다음에 여기가 메인 라인이거든요. 현재 평일 오후 4시쯤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금 유동이 많이 보이죠. 참고로 제가 여기를 3년 전에,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임장을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곳곳에 임대가 붙어 있었어요. 곳곳에 임대가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뭐 TV에서 위례 상권 망했다, 분양 안 된다, 그때 막 그런 보도들도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의 다 들어찼고, 특히 이 라인 쪽은 다 들어차서 굉장히 빽빽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위례 상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세대수를 봤을 때 약 한 33,273세대고요. 특히 위례 중앙타워 경매물건인 이 상권을 이용하는 1차 상권 규모로 봤을 때는 약 19,422세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10,000세대가 넘어간 그런 대형 상권이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좀 특색이 하나 있어요. 이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1, 2층은 상가고 그 위층은 아파트로 되어 있는 나름 주상복합 형태의 구조가 위례 상권의 저 끝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은 1층과 2층의 상가 공급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왼편에 보이시나요? 여기에 그냥 전형적인 근린 상가 프라자 빌딩이 몇 개 채 되지가 않아요. 즉 3층 이상, 3층, 4층부터 10층까지 고층 상가의 공급은 그 필지수는 굉장히 적어서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고층 상가, 즉 3층 이상 상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1층이지만 위례 상권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구독자분들께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오히려 수요 대비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3층 이상 고층부 상가를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례 트램 라인이 제가 이제 손품을 팔았을 때 당연히 1등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현장으로 와보니까 네, 1등 라인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137호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북향 라인이,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동향 쪽, 동쪽이 2등 라인이고 경매 물건이 있는 라인이 3등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지금 북쪽 바라보고 있는 137호가 있는 북쪽 방향이 보행자가 걷기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을 바라보고 있는 동향만큼 이 북쪽 라인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램 라인 쪽 이 라인은 평당 임대료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30만원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뭐 임대나 매매 자체가 아예 물건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례에서 가장 좋은 1등 자리 지금 이 자리거든요. 1등 입지 타워가 위례 중앙타워고, 그 중에서도 이 트램 라인에 있는 가장 코너, 바로 트램 정거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코너 라인이 여기가 1등인데, 시대의 변화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업종이 가장 1등 자리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라인은 핸드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장 동물병원이라고 지금 1등 자리에 딱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업종들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흥분의 야채청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커피집, 홀섬 치킨집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킨집이 이렇게 1층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여의도라면 이런 데 30만 원이 넘어가도 치킨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근린 상권에서는 이런 치킨집이 1층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1층 평당 임대료가 25만 원은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고도 여기 라인은 일단 평당 임대료가 25만원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바다 슈퍼 보이시나요? 여기도 이 건물의 코너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평당 임대료 25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매핑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25만원 안 되고요. 예, 그러면 해당 경매물건 137호는 일단 평당 임대료가 25만원은 무조건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씩 이제 적정 임대료를 하나씩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면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근거래소도 들어가 있고, 예, 현재 또 현대옥이라고 식당 들어가 있죠. 예, 25만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역북집이라고 요 집도 있는데 평당 임대료 20만원 채 안 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위례 중앙타워보다는 조금 입지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 타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제가 임대료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요거는 제 부가남이 어떤 식으로 임장을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매핑에서 경매 물건지와 비슷한 1층의 상가 임대료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씩 보면서 그러면 해당 경매 물건지는 얼마 정도 임대료가 적정을 할까, 이렇게 파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서 실제로 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동양 쪽 라인입니다. 예,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많고 공실은 하나도 안 보이죠. 빽빽합니다. 여기가 진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상권이 많이 성숙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여기 이제 프라자 빌딩 사이에 있는 이게 약간 샛길처럼 보이는 보행자 통로인데요, 주로 먹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 라인은 평당 임대료가 10만원 중후반대예요. 건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보행자 통로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데는 다 먹자로 이용이 되고, 전용 면적당 임대료는 10만원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쪽 한번 돌아서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있네. 베트남 노상식당. 전용 면적당 임대료가 10만원 초중반 정도 되고요. 정확한 금액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요 매핑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 좋은 자리는 이렇게 이제 커피집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커피집이 매출 대비 낼 수 있는 적정 임대료 퍼센티지가 저런 식당보다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좀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트램 라인 쪽을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쪽, 특히 이제 근생이 있는 요 라인, 오른쪽 라인은 그게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는지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 상가 빌딩들 사이사이 먹자 라인에는 뭐 감자탕이니 그 쌀국수집이니 이런 일반 음식점들이 보이는데, 요 라인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임대료가 비싸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주로 이제 판매 업종들을 들어오고, 이렇게 업종만 딱 봐도 여기는 평당 임대료가 25만원을 넘어서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을 보면은 식당, 돌판구이, 유경식당 이런 라인들이 보여요. 여기는 25만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쪽은 상가 자체가 1, 2층 밖에 없고, 반대로 맞은편 이런 거는 지금 13층까지 올근생 상가예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 오른쪽 올근생 쪽이 아무래도 우리 주동선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야지 다양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같은 트램 라인을 마주보고 있는 상가라 하더라도 요 오른쪽 라인이 임대료가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호식이 2마리 치킨 있는데 평당 임대료가 10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 요 라인은 아니고 이 안쪽인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가보는 겁니다. 네, 역시 호식이 2마리 치킨 여기가 있는데, 이게 평당 임대료가 1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역시 대로변 쪽, 즉 가시성 있는 그 라인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안쪽. 또 정리를 해보자면 이 물건의 단점은 길과 접해 있는 길이는 채 4m가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세장형, 세로로 긴 형태라서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장점은 이 앞쪽으로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분께서 매출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고요. 매핑 지도를 만들어서 현장을 한번 1층 상가 임대료를 다 이제 확인하고 다녀봤는데, 적정 임대료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15에서 18만 원 사이,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요거는 직접 매핑 지도를 가지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요건 평당 임대료 17이다, 요건 18이다, 16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물건 같은 경우는 공실이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입찰 하실 분이라면 미납관리비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위례 트램 라인 쪽은 제가 오랜만에 와봤는데요, 3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공실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상권이 그만큼 성숙했고, 현재 기준으로 요 임대료가 내년쯤에 트램이 정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가장 좋은 1입지인 요 근생 프라자 빌딩이 있는 요쪽 상가들은 사람들이 좀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때는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 상가 분석을 부가남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고 한번 나중에 따라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상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왜 여기는 공실이 많고 저기는 활성화되어 있는지,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판교지구의 근무자 수는 89,968명입니다.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넘거든요. 이쪽으로 지나가질 않아요. 여기를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사람 보이시나요? 그렇게 될 것 같죠? 사실 이 정도는 돼야지 1층 기준으로 평당 40만 원, 5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기도 50만 원입니다. 평당 50만 원이에요, 여기가. 투자를 하신다면 이쪽 이 두 건물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오늘 제가 나온 곳은 힐스테이트 판교역 지금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엄청 유명한 상가인데요.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공실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한 상가입니다. 이게 지금 경매로 진행돼서 와봤는데, 사실 이 영상의 목적은 뭐 공실이 많다, 그래서 상권이 죽었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부정적 뉘앙스를 뜨면 사실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 물건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전형적인 먹통 상가의 모습인데, 이런 상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저 바로 북쪽으로 가게 되면 판교역 대표 상권이 나오는데, 그 상권의 현재 모습과 1등 라인, 2등 라인,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임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해 가면서 이 먹통 상가랑 그냥 전형적인 일반 상권, 왜 여기는 공실이 많고 저기는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왔고요. 예, 보시다시피 건물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고, 지금 여기 힐스테이트 판교역이 지지난 영상에 제가 미사역을 갔었잖아요. 거기 힐스테이트 미사, 거기도 똑같이 이런 형태입니다. 저층부는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핫한 지역의 좋은 자리에 지금 입점을 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안에 먹통 상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굉장히 고분양가로 됐어요. 오늘 물건도 건물 면적이 11.84평인데 감정가가 16억 6천입니다. 건물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당 한 1억 5천 정도 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를 분양을 받으셨고 공실이 오래돼서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현재 현황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질 한번 가보시죠. 지금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께서 여기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걸 타기 위해서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오시는 분들의 모습이 지금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이제 현대백화점과 이 힐스테이트 판교역 사이에 보행자 통로는 유동인구가 보시다시피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타벅스 보이시죠? 요 라인 쪽은 지금 하나씩 임차가 맞춰지고 있고, 제 예상컨대 향후 1, 2년 내에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 인도에 접한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가보시죠. 힐스테이트 판교역 여기 상가로만 봤을 때는 이쪽이 제일 좋죠. 여기 GS25 있고 버거집이 있는 이 라인이 제일 좋고요. 근데 해당 물건은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먹통 상가가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내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상가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요인이 필요한데, 그 요인이 이런 먹통 상가는 보통 안 가지고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현대백화점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런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구조는 이런 목동 상가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이유는 바로 MD 구성입니다. 상가에 다양하게 업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 상가를 가게 되면 쇼핑도 할 수 있고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목동 상가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시행자가 주체적으로 MD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해서 팔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개별 주인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임차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MD 구성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지가 않죠.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굳이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통상가 사업 시행자가 분양하는 거는 계속 공실이 날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고분양가였거든요. 이 구성이면은 최소한 평당 35에서 40만 원 정도는 맞춰야지 이 분양가 자체가 나오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인데, 1층이 평당 40만 원 나오려면은 제가 판교역 좀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 이제 40만 원짜리 라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돼야지 1층 기준으로 전용면적 딱 평당 40만 원 나오는 상권인데,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도 없는데 그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왜? 판교역이라고 하니까. 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1층이고요. 1층이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다 공실이거든요. 지금 해당 물건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1064호 보이시죠? 길과 접해 있는 부분은 짧고 안쪽으로 긴 세장형 형태의 전형적인 구분 상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11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감정가가 16억에 지금 감정이 되어 있는데, 이 1064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코너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구조로 해서 또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이 접한 코너 상가라고 해서 다른 상가보다 그래도 조금 더 비싸게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 이런 코너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안 다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가를 분양을 할 때 홍보하는 방식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는 판교역이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7만의 고액 연봉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 좋다, 그런 식으로 다 분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액으로 분양이 되는데, 예, 그 말 자체는 맞아요. 네, 2022년 기준 SK텔레콤 뉴스룸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판교 지구의 근무자 수는 89,968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건 팩트 맞습니다. 맞는데 이쪽으로 지나가질 않아요. 결국 상관한 거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 그 주동선에 잡히냐 안 잡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9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앞으로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네, 현재 여기는 지상 1층의 모습이고요. 여기 지금 인포메이션 보이시죠? 판매 시설로 해서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업종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상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 시세가 약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맞춰져 있거든요. 평당 전용 면적당 그렇게 맞춰져 있고, 매매가가 뭐 5억, 6억 이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는 뭐 13억, 14억 했던 게 거의 한 10억 정도 낮춰져서 팔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상층부는 오피스텔이고 이제 저층부는 상가인데, 오피스텔 세대수가 581세대고요. 근데 상가가 무려 404개입니다. 구독자님들 들으시기에 너무 많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404개 정도면은 저희 현대백화점 수준이거든요. 지하 1층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이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를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미로처럼 계속 상가들이 막 공급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여러 번 왔었는데 올 때마다 사실 길을 헤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올라가나? 지하 1층에서 다시 1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층은 더 이상 뭐 다 공실이라서 별로 볼 게 없네요.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1층에 대로변에 접한 상가들은 어느 정도 임차가 좀 맞춰졌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들어왔던 쪽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지금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분들 모습이고요. 저기가 하나 맞춰졌어요.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인데 여기 딱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웨이팅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장사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외부 모습은 이렇게 해서 이게 끝입니다, 사실. 다시 돌아갈까요? 지금 여기 남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한 2132세대가 있고 오피스텔은 108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이 저기 보이시나요? 육교를 딱 지나서 여기 판교역으로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쭉 이어진 연결도로 측면은 주동선이 되어서 어느 정도 유동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 약 한 3,000세대. 그 다음에 이런 보시다시피 이런 직장인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주동선으로 이용되기에 이쪽 라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먹통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판교역 쪽으로 북쪽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 판교역이 있습니다. 판교역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이 30대로 조사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광화문 쪽, 강남 쪽, 여의도 쪽 전부 다 평균 연령이 40대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는 그런 광역 상권들 중에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그런 지역으로 조사됐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IT 기업들이 많다 보니 20, 30대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상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면 여기가 이제 메인 판교역 광장 쪽이거든요. 저희는 여기 북쪽으로 해서 판교 상권을 좀 볼 거예요. 여기 상권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여기서 1등 라인이 어딘지, 그 다음에 앞으로 좋아질 라인은 어딘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최종적으로 저 판교 테크노밸리를 가서 상층부는 주로 이제 오피스가 이용이 되고 1층하고 지하 상가가 공급이 되어 있는 걸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하철역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게 이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 그 다음에 강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 두 부류로 나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기 파리바게트 굉장히 맛있어요. 네, 저기 페스츄리 타르트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파리바게트가 일반 파리바게트랑 좀 달라요. 매장도 굉장히 크고 빵 종류도 많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저기 진짜 맛집 맞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카카오가 여기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여기 카카오 아지트라고 보이죠? 여기 카카오가 있고, 이제 왼쪽은 테크원이라 해서 여기는 네이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현대건설이 지었고요. 또 카카오 아지트는 삼성물산이 지었습니다. 제가 현대건설 다닐 때 지었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대결. 누가 빨리 짓고 누가 빨리 잘 짓나 굉장히 좀 공정률 가지고 치열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사장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동료하고,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삼성물산 사장님 오셨을 때는 여기 이제 직원들 고생한다고 금일봉을 주고 갔고요. 현대건설 사장님께서는 여기 와서 여름에 오셨거든요. 수박 몇 통 주고 가셨어요. 지금 사장님 참고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 횡단보도가 진짜 메인 라인이에요. 쭉 남북으로 이어진 여기가 1등 라인이거든요. 저기 먹통상가 분양가랑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은 이 임대료가 3, 40만 원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 분양가라면. 근데 진짜 1층이 3, 40만 원 되는 라인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3, 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여기 이제 길 건너면은 또 이제 메인 보행자 통로가 딱 나오는데, 예, 여기가 40에서 50만 원 라인입니다. 사람 보이시나요? 그렇게 될 것 같죠? 사실 이 정도는 돼야지 1층 기준으로 평당 40만원, 50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먹통상가를 그렇게 하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나죠.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쪽에 메인 라인인데 여기 뭐 LG U 플러스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게 50만원 넘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 쌀국수집, 저런 집이, 예, 저기도 50만원입니다. 평당 50만원이에요, 여기가. 예, 저기 북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 유명한 판교 1 테크노밸리입니다. 저기만 한 7만 명 정도 직장인이 계세요. SK텔레콤 뉴스룸 자료예요. 22년 12월 16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업무지구별 근무자 수 순인데 1위는 사대문이에요. 사대문. 광화문, 뭐 을지로 거기거든요. 거기가 53만 6,489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2등은 강남입니다. 강남이 46만 3,109명이고요. 3위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가 18만 2,129명. 4등이 가산, 5등이 성수, 6등이 판교거든요. 판교가 89,96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통틀어서 6위로 이제 근무 인수가 많은 곳이 여기 판교고요. 그 분위기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시간 6시 22분이고요. 예.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남쪽인 판교역 쪽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횡단보도에서 조금 지나면 요 라인이 딱 보는데, 여기는 이제 임대료가 조금 낮아져요. 쌀국수집 이런 데가 제가 뭐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면 이제 30만 원대로 이제 가격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30만 원인데 저기 먹통이 업종을 한번 보시면은, 예, 호프집, 갈비살, 맥주집, 일본식 이자카야, GS25 생활맥주 있고요. 상층부도 보시면은 직장인 먹자 유흥상권의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학원 없죠? 병원도 몇 개 없어요.
장어집, 노래방, 주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상층부가 평당 임대료가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높은 임대료고요. 이걸 좀 더 가볼게요. 보면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를 바라보고 있는 1층 라인, 여기도 이제 먹자 라인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보다 이제 데크를 앞으로 쭉 내밀어 가지고, 사실 이거 다 불법이긴 해요. 불법이긴 하는데 이제 테이블 수를 늘려서 이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 중이고요. 요런 데가 이제 30만 원대입니다. 여기도 1층 기준으로. 이렇게 노상에서 먹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잖아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로변을 나가면은 판교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나옵니다. 판교 그랑블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쪽 라인을 한번 좀 가볼게요. 그다음 여기도 지금 1층도 이제 먹자로 쭉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회식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식당들도 많이 있고요. 참고로 여기 이간의 양꼬치 보이시나요? 여기도 1층 임대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여기 이제 매핑 자료 보시면 아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여기 엄청 맛집입니다. 저 양꼬치 잘 못 먹거든요, 사실. 좀 누리네 때문에 못 먹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금별 맥주가 지금 1층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보통 2층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여기 임대료가, 얘가 버티기 힘든 임대료인데 지금 1층에 일단 들어왔네요. 저 앞에 보시면은 에비뇽 프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2층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좀 이어진 곳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판교역인데, 판교역 건너자마자 여기 횡단보도 메인 라인 있죠? 그 남부로 이어진 메인 라인, 그쪽 대로변에 접한 여기 이제 근생 프라자 빌딩이 있는데, 여기는 업종 구성이 확 다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메디컬로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판교 메인 라인 상층부 거기가 이제 13에서 14만원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가 맞춰져 있는 곳입니다. 직진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라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높게 세워져 있는 건설 장비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NC소프트 부지입니다. 공사 중이고요. 예전에는 저기가 공영주차장으로 그냥 일부 사용되고 있었는데, NC소프트에서 두 번째 사옥을 현재 지금 건설 중이고 27년 9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예, 한 3년 이내에 충분히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이 사옥이 들어서면 이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기 뒤에 있는 건물 보이시나요? 되게 멋있는 사각형 건물. 저기가 NC소프트 본사고요. NC소프트 글로벌 R&D 센터가 여기 이제 공사 진행 중이고, 27년 9월에 준공이 되면 여기에도 최소한 5-6천 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저 판교역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이제 유동인구가 현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수천 명의 고액 연봉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동선이 추가적으로 잡히게 되면서 현재 이쪽 라인, 여기서부터 판교역으로 가는 그 대각선 방향의 라인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런 풍경이 퇴근 시간 6시 되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이 대로변 쪽 라인은, 이건 올근생 건물은 아니고요. 상층부 이쪽은 다 이제 사무실로 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상대적으로 상가의 공급이 또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횡단보도가 있는 요 건물, 그 다음에 옆 건물까지는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투자를 하신다면 요 라인, 이 두 건물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근데 참고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쭉 이제 북쪽으로 가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판교 테크노밸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개나리교고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걸어서 이렇게 판교 테크노밸리와 판교역을 이동하는 주 동선이 되겠습니다. 판교를 처음 오늘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다양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걸어 다니면서 하나씩 다 지금 찍고 있는데요. 약간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제 미래 도시 같다는 느낌? 제가 처음 이 판교에 왔을 때 여기 되게 미래 도시 같다라는 느낌, 첫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이거 처음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도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의 가운데에 지금 딱 와 있는데요. 보시면 주변에 전부 다 대기업 사옥으로 맞춰져 있고 1층, 2층, 그 다음에 지하로 해가지고 상가들이 쭉 되어 있어요. 주로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카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4층 이상의 상층부에 상가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다 오피스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교역 상권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층부 상가의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9만 명이라는 많은 직장인 수요가 있는 데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도 1층이나 지하층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판교역 같은 경우는 1층이나 2층보다는 오히려 3층 이상의 상층부를 투자하시는 것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해당 이 경매 물건처럼 이런 먹통상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분양가 자체도 먹통상가가 지금 11평에 지금 16억으로 지금 감정이 됐는데, 메인 상권의 상층부는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익률 4%, 5% 되는 거 매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하시는 그런 월세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판교 상권에 왔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